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2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말은 이제 한자 말로 씁니다. 우리 속담을 한자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일본이나 중국에는 이 말이 한자로 이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유튜브를 보다가 어떤 분이 아주 대단히 학식이 있는 분인데 이어령, 비어령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을 찾아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어령, 비어령은 틀린 말이다. 그래서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것을 가지고 관련된 낱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네, 글자를 보면 이렇죠. 귀이자입니다. 귀이. 그렇죠. 그 다음 좀 어렵죠. 매단다 할 때 매달현, 방울령이에요. 방울. 그리고 코비자, 매달현, 방울령이다. 네. 귀이자는 이제 부수자죠. 귀의 모양이다. 매단다는 뜻의 현은 이것도 매단다는 뜻이에요. 이 글자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복잡하지만 상당히 재밌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것도 매달현이고 여기에 마음심이 붙어서 다시 또 매단다. 원래 이것이 매단다는 뜻이었는데 이것이 고울이라는 뜻으로 바뀌면서 매단다는 뜻의 글자를 새로 만들었다. 방울이다. 방울. 예. 방울은 이렇게 쇠로 만들었다. 그래서 쇠금이 들어가고 발음이 여기서 왔다. 령. 예. 그리고 이제 코비자. 자, 스스로 자자 더하기 줄 비자입니다. 뭘 준다는 뜻의 비예요. 발음은 여기서 왔고 뜻은 여기서 왔습니다. 왜? 스스로 자는 코의 모양인데 옛날에는 이 글자가 코를 뜻했다. 코를 뜻한 것이 스스로란 뜻으로 바뀌면서, 왜 스스로냐? 코는 스스로 숨을 쉽니다. 명령하지 않아도 지가 알아서 쉬어요. 그래서 스스로란 뜻으로 바뀌면서 그러면 코를 뜻하는 글자를 여기 이제 구멍이 뻥뻥 뚫렸습니다. 이렇게 숨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글자를 합쳐서 코비다. 그리고 매단다, 방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혈령, 귀에 매단 방울, 코에 매단 방울,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것이, 자, 글자를 보면 이제 매단현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래 매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고울이라는 뜻으로 바뀌었다. 고울 현감이다. 할 때, 현, 예. 그래서, 그러면 매단다는 뜻의 글자는 새로 만들었는데, 마음심을 합쳤다. 자, 이 글자가 왜 재미있느냐 하면, 좀 무서운 글자지만은 재밌습니다.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글자에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실이에요. 실. 나무에 실을 걸었다. 예, 나무에 실을 걸었다는 게 이 글자에서 이렇게 해서 뭔가 실을 이렇게 걸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실사입니다. 그렇죠? 어디에다 걸었다. 실을 걸었다. 무엇을 걸었냐? 사람의 눈이에요. 사람의 눈을 걸었다는 것은 사람의 머리를 걸었다는 것이에요. 나무에 사람의 머리를 걸었다는 것은 머리를 잘라서 효수로 해서 나무에 걸었다. 그래서 매어 달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글자는 어떻게 온 것이냐? 이러한 글자, 그렇죠? 이러한 글자는 어디서 왔느냐? 여기에 눈이 있습니다. 눈목자가 있습니다. 여기도 눈이 있죠? 이것은 보면 머리 숫자를 이렇게 아래 위로 이렇게 거꾸로 한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머리 숫자가. 모양이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머리를 실에해서 매어 달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매달현이 고울이란 뜻으로 왜 바뀌었는지 몰라도 일단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그러면 매단다는 뜻에 왜 마음심을 넣느냐? 네. 사람의 머리가 매어 달린 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은 상당히 충격적이겠죠?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래서 야, 마음에 걸린다. 내 마음에 매달려 있어. 예, 마음에 걸려 있다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만 그래서 매단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무시무시한 말이지만 뜯어보면 또 글자 자체로서는 재밌는 글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을 이혈령, 비혈령 찾으니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뜻으로 어떤 사실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된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저렇게 해석도 되고 그때 우리가 이혈령, 비혈령. 자, 요즘 한자를 배우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자를 쓰느냐. 그러겠지만은 이러한 상황은 많이 생깁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그렇게 꼭 해야 될까요? 가끔씩 문자 좀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영어 같은 것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려운 낱말도 막 합니다. 한자로도 이런 말 좀 가끔 써도
좋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자, 이 예문을 보니 남의 덕으로 제 생계를 삼는 무리는 예나 지금이나 매사에 자유는 반점도 없고 가위 이현령 비현령으로 비위 맞추기로만 주장을 하는 법이라. 이 낱말을 찾으니까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일단 그런 게 있다. 자, 이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했는데 귀걸이가 맞느냐 귀고리가 맞느냐. 예,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맞다. 이것은 귀에 거는 것이다. 이것은 귀고리는 귀에 거는 고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귀걸이를 보니 뭐 잘 압니다만 또 다른 뜻도 있다. 귀가 시리지 않도록 귀를 덮는 물건이다. 보통 털가죽 따위로 만든다. 우리가 보통 귀마개 같은 거, 요즘은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이렇게 귀마개 같은 것을 귀걸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안경 다리 대신에 실로 꿰어서 귀에 걸게 되어 있는 안경을 또 귀걸이를 한다. 이런 안경, 귀걸이 안경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거의 쉽지 않습니다. 네, 귀걸이 안경, 제가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이 귀걸이 안경이다. 안경이 이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 그런데 여기 안경 다리가 없습니다. 그냥 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안경 알만 있고 실을 이렇게 해서 한 것이, 그것이 귀걸이 안경이면서 그것을 귀걸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귓불에 다는 장식품, 일반적으로 말하는 귀걸이라는 뜻이 있다. 귀고리도 역시 귓불에 다는 장식품이다. 그래서 귀에 거는 것이냐, 귀에 거는 고리냐, 두 개 다 표준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귀걸이 안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것은 이제 둥근 이런 케이스에 넣겠죠. 뭐 옛날에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학설 안경이라는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얘가 예전에 학설 안경이라는 낱말을 보고 상당히 재밌다 생각을 했습니다. 학이에요. 설은 이렇게 다리다 또는 무릎이다. 네, 설하에 자식이 몇 명 있다 할 때 무릎 설이에요. 학다리와 같은 무릎이다. 학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학에 보면 다리가 이렇게 이렇게 좀 뭔가 관절로 구부러져 있습니다. 학다리 무릎 모양으로 생긴 안경이다. 안경 다리 가운데를 접을 수 있게 만든 안경이다. 이것은 가끔 볼 수 있죠. 이렇게 안경 다리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렇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네, 꺾이게. 그래서 접어서 이렇게 조그만 케이스에 넣도록 만든 안경, 그것이 학설 안경이다. 네, 좀 쓸데없는 것일까요? 네, 제가 생각이 나서 가져온 낱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귀걸이, 귀고리는 이제 둘 다 표준말인데, 그러면 코걸이와 코고리는 있느냐? 코고리는 없습니다. 목걸이도 물론 마찬가지로 목걸이는 없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귀걸이, 코걸이 하니까 제가 반지와 가락지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는데 생각이 났는데, 때마치 우리 구독자 한 분께서 예전에 제가 반지와 가락지를 설명하면서 반지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 반자는 얼룩이란 뜻이에요. 얼룩 반점이 졌다 할 때 얼룩이에요. 손가락에 얼룩처럼 이렇게 뭔가 끼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한자가 반자로 써서도 이렇게 반지라고 한다. 근데 그때는 제가 반지 가락지를 설명할 때 이것이 없었어요. 없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해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제가 귀걸이, 코걸이 나오면서 반지가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넣었습니다. 네. 반지와 가락지는 다르다. 그렇죠? 가락지는 순우리말인데 반지는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고리인데 위쪽에 보석을 받거나 무늬를 새겨 꾸미기도 한다. 그런데 이것은 중요한 것이 한짝이다. 하나다. 한짝으로만 손가락에 끼게 된 가락지를 반지라 한다. 커플 반지다. 그럼 가락지는 뭐냐? 주로 여자가 낀다. 남자가 가락지는 잘 안 끼는데 장식으로 손가락에 끼는 두 짝의 고리다. 흔히 우리가 쌍가락지라 하듯이 가락지는 두 짝으로 된 것이고 반지는 한 짝으로 된 것이다. 이런 것이 틀린다. 한자로는 이렇게 쓴다. 자, 이제 매달 현자에 대해서 낱말을 좀 배웠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쓰는 낱말을 만듭니다. 현안이다. 안건이다. 현재 걸려있는 펜딩 상태에 있는 안건, 현안 문제 할 때 현안이다. 현판이다. 건물에 현판이 있죠. 걸어놓은 판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현격하다는 것은 아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현격이라 한다. 또 현수교 있습니다. 그렇죠. 현수교. 이렇게 줄에 이렇게 해서 매달아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상판을 놓는 그런 다리를 현수교로 한다. 수는 이제
아래로 늘어뜨린다는 그런 뜻이죠. 현수교. 그리고 현수막, 예, 현수막도 이렇다. 현수, 아래로 이렇게 늘어뜨린 막을 현수막이라고 한다. 보통 보면 현수막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현수막이다. 근데 요즘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로로 이렇게 내놓은 이렇게 가로막 같은 것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딱 들어맞는 말인데 이것은 글쎄 조금 덜 들어맞는데 어쨌든 현수막이라고도 한다. 근데 가로로 한 것은 가로막이라고도 한다. 현상금, 상금을 걸은 것이에요. 그렇죠? 상금을 걸었다. 현상수배 할 때 쓰죠. 자, 매달현은 이제 고을현으로 이렇게 많이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고을 현감이다. 현령이다. 그렇죠? 그리고 뭐 군현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군과 현이 있는 제도다. 군이 있고 행정구역에 군과 현을 설치한 제도가 군현제다. 근데 이게 이제 현은 이제 고을을 뜻하는데 일본에서도 고을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 복잡해서 쓰지 않고 왼쪽 것만 해서 이것을 가지고 현이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우리가 무슨 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일본의 행정구역은 도도부현이라고 합니다. 도도부현. 도는 동경을 얘기합니다. 동경도 할 때 이 도시 도자를 씁니다. 도성 도자. 이 길도자는 북해도, 홋카이도 할 때는 이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1도, 동경 하나, 또 1도, 홋카이도 하나, 그리고 부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것은 이제 오사카부, 그 다음에 교토부, 그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현이에요. 43개인가 있는데 그걸 합쳐서 이제 할 때 도도부현이라고 하는데 이때 현은 고을현인데 이렇게 일본 신자체로 이렇게 간단하게 쓴다. 예. 방울령, 그렇죠? 방울령, 우리가 요령을 흔든다. 이 요자는 흔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요령을 흔든다. 아령이다 할 때도 아는 이렇게 벙어리 같은 상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어로는 덤과 벨이 합친 것이다. 덤이 아에 해당이 되고 벨이 령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동량, 우리가 동량을 한다 할 때는 동령이다. 동령이 변한 것이다. 근데 동령은 방울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뭐 요령은 뭐 방울을 흔든다. 동령은 방울을 움직인다. 결국 예를 들어서 예전에 탁발성이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할 때 방울을 좀 움직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량으로 변했다. 풍령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방울이다. 풍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풍경 소리, 풍경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나도록 된 것이 풍령이다. 마령서다. 마령, 말방울이다. 말방울. 서는 이제 감자를 얘기합니다. 서 자체도 감자고, 근데 모양이 말방울처럼 닮은 감자다 해서 그것을 마령서라고 한다. 뭐 요즘 쓰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한자로 공부하니까 재미있는 낱말이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이현령, 비현령이다. 그렇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막 둘러대는 것을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쓴다.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